자, 공익근무 중에 문제가 생겼던 아이돌 가수 박유천. 오늘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 장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 바로 한 20분 전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에 출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난 10일 한 유흥업소 직원으로부터 나온 건데 들어보시죠. 자, 직접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볼까요? 확인합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요. 경찰 조사 성실히 받고 잘 나오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맞고 소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자, 오후 6시 이후에 출석을 했는데 보통 10시쯤 소환하라는 명령장이 왔다고 들었는데 좀 늦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10시에 소환할 예정이었는데 소속사로부터 연기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원래 이 박유천이 그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 그래야 출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박유천 씨 관련해서 의혹이 있었던 것이 너무 다른 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연차를 이미 썼다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연차가 0.5일이었습니다. 휴가가 0.5일만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내고 그 최초 조사에 맞춰가지고 나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근 후로 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4명의 여성이 박유천 씨에게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어제 저희가 5번째 성폭행 피해 여성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만 약간 팩트에 착오가 있었고,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말한 분이 5번째 여성이 등장했던 거였죠. 자, 이제 박유천 씨 이제 수사 시작됐고요. 결국 결론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성범죄 받고 있는 가수가 있죠. 이준호 씨잖아요. 역시 오늘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호 씨가 지난 25일 오전 3시에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하는 혐의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후 3시쯤에 출석을 했는데요. 용산경찰서에서 출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인정 안 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희 가족들도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성실하게 지금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법적 대응은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씨 부인하고 전면 부인했고 언론의 보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하는 거군요. 네. 언론이 어떻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군요. 네, 물론 뭐 이제 틀린 말이 아니죠. 네. 이제 실제로 그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범죄를 범했느냐 여부는 이제 그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그 다음에 그 사법기관, 즉 재판부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준호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여론이 좀 안 좋아지는 원인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2002년에 유사한 그런 그 범죄를 한번 했고요. 또 실제로 그 당시에는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실제 처벌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과거의 전력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이런 범죄 한 거 아니냐, 피해자들의 그런 주장이 다 사실 아니냐라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이준호 씨 말도 맞습니다. 실제로 뭐 여론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유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이 고소인과 이제 이준호 씨의 그런 진술을 잘 분석을 해서 기소 내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테고요. 검찰에서 필요하면 다시 소환해가지고 대질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결과 기소할지, 또 기소한다고 하면 그때 또 재판부에서 유죄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이준호 씨가 실제 강제추행을 했는지 여부는 아마 한참 뒤에야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준호 씨 그리고 박유천 씨 공교롭게도 같은 날 출석했는데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제 지탱해온 이 두 사람들이 그 신뢰를 깨버린 거거든요. 자, 연예인들이 갖고 있던 경각심 이런 것도 많이 강조돼야 될 것 같은데 10대 때 그 연습생 시절에 그 남달랐던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해는 이준호 씨는 사회생활 경험이 너무 긴데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지금 이준호 씨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전제해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들의 수도 많고 또한 또 진술도 일단은 일관적이거든요. 공통점도 많고 이런 점을 볼 때 과연 박유천 씨가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법적인 처벌과 그런 도덕적인 비난 그리고 팬들의 실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박유천 씨가 단순히 그 고소만 당한 것이 아니라 또 첫 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또한 또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그 추후 수사 결과 박유천 씨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따라서 네. 지금 시점에서 먼저 단정하고 좀 비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연애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그동안 인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찰에 출두하는 이런 분들 또 일반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사거리 기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잖아요. 결국 이렇게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인데 최근에 한 젊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역시 계속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엄정한 수사, 이걸 통해 정의를 세우는 일, 검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젊은 30대 검사가 너무 삶이 버거웠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김모 검사가 이 네. 살아생전에 이 친구들과 같이 나눈 내용의 카톡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이 부장판사의 술시중이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였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금 김 검사가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김 검사가 친구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술시중을 드는데 자살하고 싶다. 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3세의 젊은 검사인데 술 시중을 드는데 자살하고 싶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친구가 죽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 날에는요. 네. 지금 3월 10일이니까 한참 뒤에 일을 저희가 좀 한참 편집을 한 뒤에 또 겁니다. 다른 날에는 술자리가 끝났는데 부장이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의도에 있는데 15분 아래 오라고 한다. 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정말 빨리 뛰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자, 여의도에 있는데 이 목동에서 여의도까지 15분 만에 택시 타고 달려오라. 뭐 네. 그런 주문 때문에 택시 타고 뛰어가는 길. 네, 정신없이 지금 뛰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부장검사한테 갔더니 술에 취해서 자기한테 잘하라고 그러면서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친구는 고생한다. 얼른 네.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뿐만이 그런데요. 아니고요. 굉장히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갈 시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길증 기자. 이제 법조 오래 취재했잖아요. 이제 검사들 일상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잔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 좀 늦게 출근한 것이 유일한 숨통 트일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젊은 검사들이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나요? 뭐 저런 일이 흔한 일은 절대 아니고요. 물론 네. 말씀한 대로 제가 검찰을 출입할 때 기억으로는 뭐 대부분의 검사들이 뭐 늦게까지 밤샘 조사도 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정말 경무에 시달리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 조직이라는 게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조직이다 보니 네. 상급자가 하급자를 향해서 저런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술자리에 불러서 술을 먹인다거나 하는 일이 네. 없지는 않은데요. 대다수의 검사들은 그걸 또 이겨내기도 하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찾기를 하는데 저 부장검사가 실제 얼마나 심하게 저렇게 했으면 젊은 네. 검사가 자살까지 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좀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장검사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검사, 젊은 검사들 기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문제가 더 커지고 똑같은 네. 문제가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이제 그 해당 부장검사에 대해서 이제 그 입장을 좀 표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그 해당 부장검사는 그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해당 그 지검이 서울 남부지검인데요. 네. 남부지검은 이제 그 자체적으로 해당 그 김 부장검사가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했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그 폭언 등을 해가지고 그게 그 자살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네.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순직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유족 교부가 지급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한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검사, 뭐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검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권한을 갖고 많은 사람의 일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33세의 젊은 검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장검사와 관련 관계, 그것이 결국 원인이 됐을 가능성 거론되고 있습니다.